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6일 오후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쉽게 말하면 투개표 부정이죠. 투개표 부정.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재인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이를 감독했던 장관, 이 세 사람은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정권 무너집니다. 탄핵이 불가능하더라도 4.19처럼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200만 표를 부정했다? 여러분, 200만 표를 부정 선거한 정권은 저 남미에서도 무너집니다. 남미에서도. 그런 사태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병호 씨, 그리고 공병호 씨와 비슷한 논조를 펼치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난 뭘 할 거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 없이 문재인 정권이 밉다고, 통합당이 진 게 아니라 이겼다고 굳게 믿으면서 이 길을 질주하면은 그 길은 어디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가장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점은 이겁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단정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을 사형대로 보내야 된다. 무기징역으로 보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이 정권, 공무원 뿐만 아닙니다. 참관인들, 그리고 거기에는 통합당 참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 이런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데 한국은 그래도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이 공병호 씨 등등이 누리는 이 언론의 자유는 사실은 저와 같은 기자들이 감옥에 가고 해직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자유입니다. 선배 기자들이 희생하고 투쟁하고 만든 언론 자유를 공짜로 쓰고 있는 공병유류의 사람들이 이 언론 자유를 남용을 해가지고 거짓의 자유로, 거짓 선동의 자유로 하고 있는데, 더 난감한 것은 제가 이러면 안 된다. 더구나 공병호 씨는 공인이다.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메이저 언론사 기자 출신들, 유튜브들은 과거에 갑질을 했고 하고 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이 정의로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인신공격으로 나옵니다. 인신공격.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인신공격하는 순간 나는 토론에서 졌다는 겁니다. 논점 이동이죠.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이 기자 출신 정규재, 기자 출신 김진, 두 사람은 기자로서 아주 훌륭했고 또 정권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이 텔레비전 토론에 나오면은 통쾌하게 좌파 출연자들을 눌렀던, 말하자면 우파의 뭡니까? 대표 선수였던 두 분이 화가 나가지고, 만약 이게 투표 조작설이 맞다면은 유튜브에서 물러나든지 문 닫겠다고 했습니다. 정규재 대표는 펜앤마이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김진 기자는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 기자는 어제 공병호 씨에게 당신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을 어지럽힌 죄값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신도 문 닫아라. 재검표까지 기다리면 혼란이 더 가중되니까 끝장 토론하자. 토론 결투를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이 나섰어요. 이분은 김연광 황태순 TV, 황태순 씨와 같이 황태순 TV를 진행하는 김연광 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편집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출마한 경험도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와서 정치부 기자 했으니까 제대로 경력을 밟은 사람이죠. 월간조선 편집장 기자할 때 특종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만으로는 편집장 할 때 2008년에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뇌졸중 사진 판독 결과를 입수를 해가지고 김정일이 5년 이상 못 산다는 특종을 한 이 김연광 기자가 자신의 입장을 오늘 황태순 TV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공병호 씨가 주장하는 대로 서울에서만 46만 표 빼돌렸다. 사전선거 부정으로 전국 추정치로 206만 표가 빼돌려졌다. 무슨 조작 방정식도 발견되었다. 바실리아 TV의 무슨 청년도 불러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입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 주도했던 최인규 씨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구나 자기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고, 특히 메이저 언론 이런 사람들이 비겁하게 기자 생활할 때는 갑질하면서 이런저런 재미 다 보고 이제는 정권 눈치 보면서 한다는데, 제가 정권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권에 맞서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끝까지 대선까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고 맹세하고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무서울 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선거 관리했던 행자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 사전투표 부정 개표 조작설이 맞는 거로 밝혀지면은 나는 공직은 가진 게 없으니 그날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그날로 바로 공병호 씨와 손잡고 광장으로 나가서, 광화문으로 나가서 문정권 퇴진투쟁에 나서겠다.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 시켜라는 주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병호 씨도 약속을 하라. 더구나 공병호 씨는 미래한국당 공천심사위원장 하신 분인데, 그 주장이 100일 하에 거짓말로 드러나면은 공병호 씨가 공천심사한 미래한국당 19명 당선자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에 뭐 짓는 소리 계속 하지 말고 좀 자제하기를 바란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리면은 왜 방송을 하고 앉아있느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전단 뿌리고 시위하자고 불러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본인이 믿는다면은 빨리 광화문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누구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투표함을 갈아치우고 용지로 뭐뭐 한다는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왜 안 믿느냐. 하여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을 지른 분이 이렇게 불을 지르면 안 되니까 진실이 확인되면은 거취를 분명히 하라. 나는 걸었다. 공병호 당신이 주장한 게 재검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유튜브 활동 중단하고 자숙하라.
진실로 확인되면은 나는 그만두겠다. 이 유튜브 활동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다. 용돈 정도 생기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공직이 없으니까 유튜브 그만둘 테니까 당신도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 입장 중에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준공직자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공병호 씨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한국당도 후보들도 그럼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미래한국당 당선자들 19명이 지금 공병호 씨가 주장하는 데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동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미래한국당도 사전투표 부정을 믿느냐? 이제는 미래한국당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미래한국당 당선자가 자신들을 공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공병호 씨가 이런 주장을 한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니 이 사전투표 부정 음모설은 결국은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이미 지금 또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재검표하면 거짓말로 밝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검표까지 기다려야 한다. 재검표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은 공병호 씨한테 해야죠. 그리고 지금 떠들고 있는 유튜버한테 해야죠. 제발 재검표 할 때까지 이게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은 사실은 부정으로 진 사람이다. 두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데 두 사람 이제는 원치 않는 변호인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세훈, 나경원 난감할 겁니다. 졌다고 한다면 오세훈, 나경원 씨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졌다고 승복을 했는데 웬 남들 극성팬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겼다고 하면은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 밑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범죄에 동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파 성향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홍준표 당선자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 기사 조선닷컴에 들어가 보면은 홍준표 씨의 그 바른말에 붙어 있는 욕설이 대단합니다. 그 욕설을 한 사람들이 좌파가 아니에요. 우파가 욕설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욕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아니 홍준표가 좌파 편입니까? 홍준표를 이렇게 욕을 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하면은 이 조작론자들의 주적은 누굽니까? 조작론자들의 주적은 지금 김정은이나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우파에서 그래도 맨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제가 정직 우파라고 하겠습니다. 정직 우파가 적이다. 그게 주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하다. 왜냐? 우파가 분열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파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저 좌파로부터는 조롱받고 중도에 있는 사람은 아주 깊이 대상이 되는 그런 우파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댓글로 또 저를 원색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파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파는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우파는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사와 전통과 미풍양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욕설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우파가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으니까 점잖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점잖은 말. 이 사전투표 음모론이 우파의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평 들으면 좋겠습니까? 제발 이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 노름 잊어버려야 합니다. 통계 노름. 그 통계는 근본적으로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그 해석은 사전투표에 나온 사람들과 당일 투표한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다 숫자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다 틀렸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에 나온 사람들은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투표가 끔찍하다라는 이야기가 미리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합당 지지자들은 당일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탁상 공론하는 일부 학자들이 수치 노름을 해가지고 저 한국 사정도 모르는 저 미국의 무슨 어떤 학자가 또 통계 노름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사는 통계로 하면 되겠네요. 통계학자가 현실이 있고 통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현실이 통계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이 통계를 반영할 수 있느냐고요. 통계에 맞춰가지고 현실이 뒤집어지고 구겨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현실을 부정확하게 반영한 통계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 집어치우세요. 그리고 상식과 경험, 그리고 기자 출신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50년 기자, 아마 정규재 씨는 30년, 김진 씨도 30년쯤 되고, 이 김영광 씨는 20년 이상, 합치면 100년이 넘는 취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기자들입니다. 감옥에도 가고 해직도 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한 것이다. 사실은 신성한 것이다. 이거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자의 직업적 윤리입니다. 직업적 윤리. 그 대단한 애국도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99%가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 집어치우고 상식의 눈으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요새 이 선동하는 사람 중에서 학자 출신들이 많아요. 뭐 통계학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기자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뿐만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언론의 기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사전투표 부정설 믿지 않는다. 단 한 사람도 광주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거 믿지 않는다. 그러면 기자들이 다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자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기자가 욕을 많이 먹지만은, 저도 욕을 많이 하지만은, 기자의 전문성은 사실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공병호 씨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